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소송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 씨가 항소했습니다. 태국 총리가 총 80조 원 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사업에 대해 한국과 홍콩에 투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미국 연방상원에서 북한의 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상승하면서 산뜻하게 한 주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서울경제신문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수로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7포인트, 0.08% 오른 1981.1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말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투자 관망세가 커진 가운데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수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거래대금은 3조 2천억 원에 그치며 전날보다 2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개인이 58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억 원, 521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오전 순매도를 나타냈지만 이후 매수세로 돌아서며 최근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37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통신업, 섬유의복, 유통업 등이 하락했지만 의료정밀과 음식료품, 의약품, 보험, 기계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모비스가 오른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등이 내렸습니다. 오리온이 계열사의 부실 물량을 상각 처리하면서 5.63% 올랐고 ETNG가 담배값 인상 기대감으로 1.56% 상승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자본 잠식 우려로 가격 제한선까지 떨어졌고 KB금융이 2대 주주인 ING의 지분 매각 여파로 2.11% 하락했습니다. 예, 엔화 약세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모바일 부품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15일 하이소닉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0.69% 오른 7,300원의 거래를 마치며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이소닉은 삼성전자 등의 카메라 자동 초점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는 회사인 모베이스도 이날 5.52% 급등한 17,200원의 장을 마치며 5거래일 연속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자화전자와 옵트론텍, 나노스, 파트론도 각각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디지털옵틱과 MC넥스도 이틀 동안 주가가 10% 이상 올랐습니다. 모바일 부품주 주가가 올 들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배경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일본 부품주가 있습니다. 일본의 모바일 부품주들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뒷걸음질치면서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4분기 교세라와 무라타, 니텍, 이빙댕과 신코 등 일부 부품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고 소니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등 모바일 시장 큰손들이 경쟁사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업체 위주로 납품업체를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큰 힘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4월 출시될 갤럭시 S4의 출시 기대감이 모바일 부품업체들의 실적에 강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2011년 9,700만 대에서 지난해 2억 1천만 대로 급증한 데다 올해 갤럭시 S4의 공격적인 판매 계획과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 전략으로 3억 2천만 대 이상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을 둘러싼 삼성과 형제 상속소송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 씨가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 씨 측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 총 300억 원이 넘는 소송 비용 부담에 당초 업계에서는 이맹희 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이맹희 씨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하다 항소를 강행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CJ그룹은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개인 소송인 만큼 CJ와 분리해서 생각해달라며 이맹희 씨 측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도 이전 회장의 항소를 만류했지만 결국 뜻을 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잉락 친나와 태국 총리가 종합수자원 관리와 고속철도 등 총 80조 원 규모의 사회 간접자본 건설 사업에 대해 한국과 홍콩에 투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지 언론은 잉락 총리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과 홍콩을 방문해 양국 투자자들에게 종합치수사업과 고속철도 건설,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모두 2조 2천억 바트, 80조 원에 달합니다. 잉락 총리는 24일 한국을 방문해 이튿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고 뒤이어 양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잉락 총리의 이번 방문은 한국과 홍콩의 투자자들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를 열어 인프라 건설 사업 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연방 상원에서 북한의 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4일 현지 외교 소식 통해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핵 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민주당의 바브라 박사와 공화당의 밥 코커 등 양당 중진급 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공화당 외교위 간사와 공화당 군사위 간사,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위원 등이 합세함에 따라 상원은 물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도 통과될 공산이 크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국토양부는 3월 2일부터 시외버스 운임을 7.7%, 고속버스는 4.3%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의 최저 운임은 현재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갑니다. 시외 고속버스의 운임이 인상되는 것은 지난 2010년 8월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운임 인상 건의에도 경기 침체와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해왔지만 최근 유류비와 인건비 등의 운송 원가가 크게 올라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운임 인상에 따라 일반 직행형 시외버스는 서울에서 여수 노선이 24,400원에서 25,700원으로 5.3% 오르고 동서울에서 춘천 노선이 6,300원에서 6,700원으로 6.3% 인상됩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 일반고속이 22,600원에서 600원 오르고 서울에서 부산 우등고속은 33,700원으로 900원 오릅니다. 다만 운임 인상 이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기존 운임만 내면 됩니다. 회사채 시장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연초부터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월 회사채 발행 금액이 8조 5,750억 원으로 지난해 1월 11조 2,580억 원보다 2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9조 8,100원보다도 12.7% 줄어든 규모이며 대내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에 회사채 발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 운용 자금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 회사채는 4조 1,600억 원으로 발행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5조 5,450억 원보다 25.0% 줄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설 자금은 3,360억 원, 만기 상환을 위한 차환 발행은 1조 4,550억 원, 용지 보상은 7,140억 원 등의 순으로 발행됐습니다. 정부가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시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간 학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 평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점검평가단은 토목학회와 환경공학회, 농공학회 등 분야별 대표 학회 공동으로 주관하고
구체적인 규모나 구성 등은 학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자원과 환경, 농업, 문화, 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이 점검 평가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인원 감축과 같은 구조 조정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형 증권사는 물론이고 자산 운용사들까지도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의 성시종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한 자산 운용사가 매각이 되면서 앞으로 시장의 구조 조정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투자은행 업계에서 따르면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계열사인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이 한 컨소시엄에 팔렸습니다. 매각 대금은 약 150억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운용사는 약 1조 990억 원가량의 수탁고를 가지고 있고 업계에서는 5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으로 소규모 증권사나 자산운용업계의 인수합병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현재 시장에도 많은 매물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매각 진행 사실을 알린 이트레이드 증권을 비롯해 애플투자증권, 미등투자증권도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이 매각된 데 이어 또 하나의 자산운용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투자자문사의 경우에는 아예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중견자문사인 오크우드 투자자문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 컴퍼스 투자자문 역시 설립 2년 만에 자체 정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국내 증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는 1800에서 2000선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환매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덩치가 작은 증권사나 운용사들에게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이 어렵다면 인수합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매각까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비용을 투자할 만큼 매력적이 않다는 겁니다. 또 증시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쉽사리 사려는 곳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성시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성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달 국내 광고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는 3월 광고 경기 예측 지수 KAI가 130.1로 집계돼 전달보다 광고비 집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바코는 매월 국내 400대 기업 관계자의 광고 경기 기대감을 조사해 KA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광고 시장 호전에 대한 심리적 기대가 크다는 뜻이며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롯데주류는 위스키 원액 가격 상승으로 21일부터 스카치블루 3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6%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주력 제품인 스카치블루 인터내셔널 500ml는 24,959원에서 26,345원으로 5.6% 오릅니다. 스페셜 17년산 450ml는 37,917원에서 40,040원으로 5.6%, 21년산 500ml는 77,000원에서 78,100원으로 1.4% 인상됩니다. 이에 앞서 디아지오 코리아가 지난해 9월 윈저 가격을 5.5% 올렸으며 페르노리카 코리아도 올해 초 위스키 임페리얼의 출고가를 5.7% 인상해 국내 3대 위스키 제조업체가 모두 가격 인상을 마쳤습니다. BMW가 새로운 미니 모델인 미니 페이스맨을 공개했습니다. BMW는 15일 성수동 대림창고에서 미니 페이스맨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미니의 7번째 모델인 미니 페이스맨은 스포티하고 외향적인 쿠페 이미지를 살린 것이 특징이며 총 5개의 디젤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니 페이스맨은 기존 미니보다 서스펜션이 10mm 낮게 설계돼 주행감이 안정적이며 실내 공간은 4인이 탑승해도 넉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적재 공간이 최대 1080리터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BMW 미니는 올해 페이스맨 외에도 해치 모델인 존 쿠퍼 웍스를 6월 출시하는 등 총 2개의 신차종을 국내에 출시하며 소형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미니 서비스 센터 5개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일단 수입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소형차 시장의 그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서비스 센터를 2개 더 확장하고 또 AS 센터를 5개 늘리는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올해부터는 한국형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을 하면서 보다 한국에 있는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제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니는 국내에서 5,927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20% 이상 판매 성장을 이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가량 판매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미니 페이스맨은 3월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가며 서울 모터쇼에 출시된 이후 일반에게 판매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